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써 분리한 투명 페트병이 수거 선별 과정에서 뒤섞이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25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업체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명 페트병이 수거 과정에서 다른 재활용품과 뒤섞입니다. 선별장에서도 모든 재활용품들이 구분 없이 한데 섞여 쏟아져 내립니다. 시민들이 애써 분리해놓은 투명 페트병이 도로 뒤섞이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공공선별장에 투명 페트병을 선별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게 핵심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투명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광학 선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선별 시스템에서 저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좀 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설치 투자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선별장 190여 곳에 2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민간 선별업체들에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투명 페트병 선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처리하면 일반 플라스틱 처리 비용보다 8배 많은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선별하는 업체에는 차등화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선별 비용은 200원, 나머지는 80원 이렇게 차등화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광주시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네, 앞서 서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묶여있는 개를 물어서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 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요. 하지만 견주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짙은 갈색 털의 개 한 마리가 흰색 개를 사납게 공격합니다. 개집에 묶여있는 개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개 싸우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그 생전 모르는 개가 와가지고 물고 막 난리를 쳐요. 막대기 같은 걸로 뛰가지고 하려기도 안 돼서. 인근의 택시회사 주차장. 묶여있던 개를 물었던 개는 이곳 주차장에 있는 또 다른 개를 공격했고 피해를 당한 개는 결국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견주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한참 뒤에야 개를 떼어내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개 주인이 바로 말겠으면 죽지는 않죠. 절대 죽지는 않죠.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룻밤 사이 2마리의 개를 공격한 개는 5종류의 맹견 가운데 하나로 외출할 때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 핏불 테리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반려견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험 제도는 의무화됐지만 견주가 지키지 않고 자치단체도 가입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건데 관할구청은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등록하지 않는 한 저희 구청 차원에서 맹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편 KBS는 맹견 주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에서 8명, 전남에서 12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직업 속에서 의무진단검사에서 확진된 3명과 타 지역 건설 현장 관련 감염 사례 1명, 감염 경로 미확인 3명 등 모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나주, 고흥 등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5명이 진단검사에서 확진됐으며 여수에서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 2명이 확진되는 등 확진자 12명이 나왔습니다. 네, 한글날을 며칠 앞두고 순천대학교에서 외국인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학생 등 외국인 100여 명이 평소 갈고 닦은 한글 실력을 뽐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다니엘 아조비 씨. 2년째 순천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4년 전 배낭여행을 와 농촌 봉사활동을 하며 느꼈던 한국의 정을 잊지 못해 3년 뒤 유학생 신분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한글을 익히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자연스레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한글 실력을 바탕으로 100일장에 도전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그 수업 시간에 그 글씨 준비도 하기도 하고 격려도 해줬으니까 저는 뭐 연습하다 보니 그 참가할 마음이 생겼어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외국인 한글 100일장에는 35개국 100여 명이 모여 한글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번 100일장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내가 찾은 행복. 예상했던 주제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쓰기가 어려운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어떻게 되는지 그 생각 하나도 없고 예상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데에서 쓸 겁니다. 한글이 서툰 외국인들을 위해 색종이와 색연필을 이용해 한글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한글 팝 아트라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순천대학교 외국인 100일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대비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책이나 영상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상황에서는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상황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요령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체험관이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중호우로 지하철 역사에 물이 들어차는 상황. 난간을 잡고 한 발씩 떼면 거센 물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차가 침수되고 안으로 물이 들어차는 위기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탈출법을 익힙니다. 차에 망치가 있으면 창문을 깨고 가는 것도 알았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창문을 깨는 걸 알았어요. 학교 현장에서 책이나 동영상으로만 경험했던 지진은 다양한 강도를 직접 느낄 수 있고 가상현실과 접목해 현실감 높였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에서 밧줄과 안전장치를 이용한 탈출 등 놀이와 접목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실전 상황의 대처법도 배웁니다. 산악 체험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재난 등 8개 분야 23개의 체험시설을 갖춘 빛골 국민안전체험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선 현장 경험을 갖춘 소방관들이 교관으로 투입돼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직접 뛰었던 사람들, 또 구급대원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사실을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는 1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체험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나흘 전에 이상이 감지돼 터빈이 정지된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이 재개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2호기의 터빈을 정비한 뒤 어제 0시부터 발전을 재개해 잠시 뒤인 오전 8시쯤 이전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3일 낮 12시쯤 한빛 2호기에 이상이 감지되자 수동으로 터빈을 정지시켰습니다. 여수시와 한국관광공사가 디지털 전환과 맞춤형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관광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지 체험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지역 화폐인 한평사랑 상품권을 5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평사랑 상품권 만원권 도안에는 한평 신광면에 복원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5만 원권에는 올해 초 공식 개장한 한평 자동차 극장 전경을 넣고 추가로 관광지 안내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구직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주고 지역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 온앤오프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두드려라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 행사는 오늘까지 첨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이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광주 시민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여러 특혜 논란 속에서도 고분양가 아파트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중앙공원 1지구 등 일부 사업지역이 고분양가 아파트 건설이 예정돼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일부 공원을 시가 매입하거나 매입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타 지역과 비교해 공원 확보율이 높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자에게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동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광주시의 행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난 8월 광주 고등검찰청에 침입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광주 고검에 침입해 길이 1m의 흉기를 휘둘러 검찰 공무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재개발조합 이사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2019년 철거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재개발구역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재개발조합 이사 61살 A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브로커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광양 탄치마을에 이재민 희망하우스가 마련됐습니다. 광양시는 재난재해 이웃을 돕는 민간구호단체인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산사태 피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지난달 말 희망하우스 이동식 주택 2채를 지원했다며 앞으로 주택 2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데다가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어졌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진 곳들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에 전남 북부 지역에, 내일은 오전 중에 전남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웃돌아 조금 덥겠습니다. 순천의 아침 기온 19도, 한낮 기온 2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영암과 강진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다시 맑은 하늘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